또 잘 먹다 보니 또 제품력 다들 아시잖아요. 제품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들이 알아서 일을 하고 요물 같은 TM 제품을 만나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호전 반응인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서 호전 반응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냥 좋은 제품 먹으니까 이런 방송 나오는 거고 좋은 제품 먹으니까 좋아지고 그러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 이거를 유연하게 호전반응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조심해야 돼, 뭐 잘 먹어야 돼, 잘 챙겨 먹고 이렇게 문화를 뜰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는 전화를 했더니 너무나도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고전밭에서 보게 됐고 본의 아니게 저희는 사실 배추 같이 많은데 제가 고전밭에서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한테 섰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저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여서 사실 떨리기도 하고 두 번째니까 좀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이거를 저번 달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또 많은 도전이 생겼겠죠. 많은 사례도 생겼고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얼만큼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봤고 저도 PM 제품 접하면서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약으로 치료할 수 없으면 수술로 하고 수술로 치료할 수 없으면 열로 하고 열로 치료할 수 없다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아토피 그러니까 아토피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 친구가 지구성 피부염도 있고 건선도 있고 홍반도 있고 피부 관련 종합병원인 거예요. 19살인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치료줄 게 없다는 거지. 현대의학으로 그냥 유전자를 바꾸든가 뭐가 새로 태어나는가. 진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PM에 이제 여러 정보방에 뒤에 계신 황수빈 그룹장님을 비롯해서 김혜수 부장님, 저희 스폰서님께서 올려주신 여러 자료들이 있잖아요. 체험 사례 자료들이. 그것이 너무 도움이 됐어요. 거기에서 아토피가 호전되신 그런 분들의 사례를 보고 그 친구한테 권하게 되고 그 친구가 너무나도 먹고 싶어 했고 그 친구가 스스로가 부모를 설득을 해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4월 5일부터. 그래서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먹혀들어가고요. 그 친구가 열이 나기 시작하니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혼돈이 오고 그때부터 아토피가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지금 PM을 보신다면 간증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손 받았을까요? 자, 여기 우리 호전 반응 책에서 이 부분 되게 많이 보잖아요. 36도가 우리 적당 체온이라고 하는데 많은 이제 박사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36.5도에서 37.1도까지는 정상 체온이라고 많은 이들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조금 따끈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저체온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지금도 에어컨 아래에 앉아 있고 차만 타도 빵빵하게 틀고, 그죠? 따뜻하게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를 즐기게 됐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있는데 점점 온도가 떨어질수록 더 떨어지면 우리는 이제 간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도 이분들은 체온이 떨어진다는 걸까요? 내 몸에서 뭔가 영양과 탄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물이 부족하고 점점 메말라 간다는 거지. 그것들이 안 되니까 가동을 할 수가 없는 열을 낼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고장이 난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 몸에서는 아까 앞전 강의에서 변하는 리더님께서 많이 말해준 미토콘드리아가 역할을 하죠. 대사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집어주시면서 맨 마지막 세포단 부분 보셨나요? 이 사용 이렇게 그게 에너지 사용이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 사용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공장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아프다는 거지. 네. 자, 이분은 카를 에발트 콘스탄틴 헤링이라는 분인데 19세기에 독일에 아주 유명한 의과회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명의시죠, 명의.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색채도 뭐 연구하셨고 심리도 연구하신 분인데 모든 치료는 글씨 잘 안 보이시죠?
모든 치료는 안에서 밖으로, 머리에서 아래로 증상이 일어난 역순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으려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말이죠. 너무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 19세기에도 벌써 이분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배성 받으신 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때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벌써 2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런데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호전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부작용이 아닌 일을. 그죠? 독일 PM을 먹으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그거를 먹을 때 건강기능식품 우리가 전달받을 때 대부분 호전 반응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전달받지 않아요. 그죠? 저는 A 사건을 먹을 때도 그렇고 N 사건을 먹을 때도 그렇고 전달해 주신 분들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를 먹었는데 바로 나오죠. 즉효, 그죠? 속효, 그죠? 너무나도. 그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는 NTC가 있었잖아요. 그죠? NTC 공법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빨리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질환을 극복할 수 없는 몸을 극복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몸에 축적된 독소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막힌 피의 흐름을 좋아졌을 때 세포가 되살아나는 과정이 생기는 반응이다. 중추신경, 자율신경, 신체 조절 기능들이 변화시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반응이다 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해독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해독 과정은 결국은 내 몸에서 들어갔을 때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몸이 뭔가가 밸런스가 맞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있어요.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나쁜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식은 첨가물을 얼마나 먹고 있죠? 25kg를 먹고 있다고 아까 강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먹고 있는데 배출이 되지 않고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많은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 해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당연히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그 반응을 우리 뇌가 인지하기를 통증이라는 것으로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은 조금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은 것을 먹고 나쁜 것을 빼니 내 몸이 이런 통증이 조금 오고 약간은 불편하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좀 더 좋아지고 있다 라고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보디빌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보디빌딩을 하는데 자기가 나한테 건강기능식품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 뭐뭐 사줘.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아르기닌도 있을 것이고 BCAA부터 시작해서 프로틴은 당연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천을 받았는데 나중에 밀크시슬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가 몸을 키우고 건강하고 좀 더 근육량을 키우고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건강기능식품을 주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밀크시슬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간이 부담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간장님한테 추천받은 그 건강기능식품을 보고 이거는 뭔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 제가 다시 PM을 좀 알아보기 시작하는 계기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참 잔존하는 다른 건강기능식품이 내 몸에 잔존하는 어떠한 독소들이 있으니 밀크시슬까지 챙겨 먹어야 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 상황에서 PM은 그렇지가 않다. 잔존율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내 아이를 대체해서 건강하게 몸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가 그거를 2년 가까이 잘 먹고 이번에 도대에 1등하고 정말 우리가 PM을 드시면 여러 가지 반응 중에 이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요. 그죠? 중충혈. 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저한테 PM을 전달하고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들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안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눈충혈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늘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의 일부였어요. 눈충혈. 밖에서 불과한 눈충혈. 그럼에도 불구하고 PM 주스 먹었더니 그 눈곱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한 5일 정도.
그래서 뭔가 했지만 유난히 내가 그냥 피곤한가 보다라고 치부를 했다는 거죠. 그때는. 왜냐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공부를 하고 보니 간의 상태에 따라서 또 내 간이 안 좋으면 모세혈관에 지방이 돼요. 그러면 지방간이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관절가가 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지방간이 있는 거죠. 지방간이 있으니까 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저 파타나 사장이시고, 요거는 가장 최근에 저의 모습. 요거는 19라고 적혀있죠, 19. 그때의 모습인데, 눈충혈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약간 실필줄의 형태가 아니에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덩어리로 와요. 덩어리 약간 톡톡톡 보이시나요? 좀 잘 안 보이시는데 나중에 따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이 왔다가 보통 눈충혈 되면 빨리 오고 터지잖아요. 확산이 되잖아요. 충혈이. 그러면서 사그라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이 상태로 있다가 그냥 없어져요. 네. 그래서 충혈이 다르고 이렇게 오고 난 후에 눈곱이 와요. 눈곱이 많이 오는데 그 눈곱은 약간 마른 형태의 눈곱이 아니라 조금 끈적하다는 거예요. 약간 끈적해서 조금 이렇게 떼야 이렇게 묻어나온다 해야 되나?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중금속에 있으신 분들은 눈곱의 색깔도 약간 초록빛이 조금 감도는 그런 색. 지금 사장님이 입고 계신 저 색보다 조금은 밝지만 그런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중금속 수치가 높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저런 정도. 예,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설사와 변비, 혈변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특히 해담을 할 때 우리가 좀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설사는 유해균이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생기는 현상이고, 변비는 장내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장에 붙어있는 수변이 떨어져 나올 때 또 일시적으로 생기고, 혈변은 장루수 증후군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PM 주스를 먹으면서 설사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해다방을 하니 설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고객님들은 대부분 설사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배가 좀 찼고, 그리고 또 해다방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양을 좀 더 먹잖아요. 그러니까 장 활동이 원활해지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항상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해요. 같이 공존해서 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장이 차다. 그럼 이제 답 나왔죠. 유해균이 많은 거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좋은 PM이 들어왔어. 몸에서 열을 내. 파워포 때 특히 먹었잖아요. 액티바이저 먹었죠? 열 내죠. 그럼 가동이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밀어내야지. 뭔가가 들어와서 열을 내면서 압력이 생겼으니 제일 가까운 구멍 어디죠? 글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설사가 나오는데 저희 쪽은 설사는 기본이에요. 설사를 하루에 뭐 3-4번은 기본 세팅이에요. 그래서 출근하시는 직장인들 저 팬티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팬티를 항상 가지고 다녔고 팬티를 갈아입을 고민도 생각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놀랍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변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시죠. 원래 변비 있으신 분들은 더 변비가 오고 없었던 분들도 일시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또 역으로 원래 변비 있었던 분이 한 푼만 먹고도 변비가 해결돼가지고 평생 난 이걸 먹겠다 이런 분도 있죠. 그런 정도로 효과성이 되게 좋은 PM 주스인데, 변비가 왔다는 건 이미 내 장은 이 변들은, 그리고 식이섬유는 물을 너무 좋아하죠. 항상. 그리고 장 상태 자체도 물을 좋아해요. 촉촉해야 되는데 촉촉하지가 못하죠. 우리가 PM 주스가 해다방 특기 할 때 2포씩 먹잖아요. 파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평소에 내가 한 포 먹을 때도 전달받기를 2리터 물 먹으라 했는데 2포 먹으면 2리터 먹어서 꼴이 되겠습니까? 4리터는 배로 먹어줘야지. 그죠? 배로 먹어야 돼. 4리터인데 4리터 어떻게 먹어? 왜 못 먹어요? 눈 떴어. 마셔. 주스 먹기 전에 또 마셔. 먹고 또 마셔. 먹습니다. 먹게 돼요. 저 4.8리터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 동네 90 어르신도 5리터 먹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평소에 안 먹어봤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나랑
그 사람과 함께 우리 같이 물 좀 먹을까요? 짜장 아저씨 사진으로 짜장합니다. 같이 물 먹어요. 같이 먹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2, 3일만 개선이 돼요. 자, 근데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떤 분이냐면 장 무력증이라고 장이 운동을 하지 않아. 너무 익숙한 거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변비약에 익숙하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그렇지만 배가 따뜻해지는 어느 시점에 본인이 말을 해요. 나 배 따뜻해졌는데 농사를 갑니다. 네. 그리고 혈변, 장누수 증후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병을 알잖아요. 대부분 감민성 대장 증후군을 좀 많이 알아 사람들이, 그죠? 근데 장누수 증후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장누수 증후군인지를 잘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잔정 고객이에요, 장누수 증후군에. 네. 근데 이런 분들보다 저는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혈변 보신 분이 많아요. 저희 신랑부터 시작해서. 근데 한 4일 정도 보더라고요. 4일 정도 대체적으로. 그래서 4일 정도 보시는데 색도 다양해요. 아주 뭐 맑게 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묵직하게 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데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이제 전화가 오죠. 바로 나 무슨 피났어 뭐 이렇게 오면 물어보셔야 돼요. 놀라지 마시고 당황도 하시지 마시고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왜? 너 어디 아팠니? 병원 갔다 왔니? 기타 등등 물어보셔야 돼요. 너가 가지고 있던 질환, 금종이 있었는지, 뭐 속치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용종을 제거하는 적이 있는지. 그러면 저희는 열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용종을 뗐다든지, 치질이 있다든지, 금종 뭐 있다든지, 자골 내막이 두꺼워서 무슨 약을 먹고 있다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여성계라든지 장 관련, 대장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혈변을 보시는데 저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너가 좀 코를 매 팠다. 코피가 응가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런 그 장내에 우리가 혈관에 이렇게 장벽에 뭔가 염증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붙어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가 청소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독소를 빼야 되잖아. 독소를 빼는 과정에 건들면 당연히 건들게 되어 있어. 모세 혈관을. 안 건들면 어떻게 예쁘게 뭐 칼로 의사 시술한 것처럼 탁 잘라내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콧바람 코피 나잖아요. 심하게 많이. 그거가 조금 심하게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몸속에 있으니 내가 뭐 손으로 지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지혈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더라.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빈뇨반기도 뭐 이거는 많이 겪죠. 저희 그냥 단순한 방구 수준이 아니잖아. 막 천둥치듯이 하잖아. 오늘 번개도 안 치시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것도 그분들이 물 좀 잘 드시고 장이 조금 편안해지시면 이거는 자동으로 해결돼요. 약간의 소리에 내가 좀 불편할 뿐인 거지 크게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내가 장이 청소가 요란스럽게 먼지를 잘 풀고 있구나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이 부분이 우리가 PM을 전달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가 제일 많은 부분이죠. 그죠? 특히 병원 갔다 오시면 당장 먹던 거 다 먹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편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내가 지금 세탁기를 돌릴 거예요. 빨래를. 그러면 PM이라는 아주 퍼펙트한 가루 세제를 유럽에서 인증받은 가루 세제를 샀어요. 거실처럼 소위. 그거를 세탁기 안에 넣었어요. 가동을 풀가동 시키죠. 그러면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헹굴 때. 그리고 배수관을 통해서 그 우리 세탁한 애들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분이 세탁기 배수관에서 만약에 그 물을 채취했다면 오염수겠죠. 오염수. 그럼 우리 혈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내 몸이 세탁기예요. PM 주스 먹었어. 빨래를 열심히 돌려요. 그럼 흰빨래 있고 작은 장기가 작으면 청소가 좀 더 빨리 될 거고 장기가 큰 간이나 이런 데는 청소가 좀 늦게 될 거고 뼈는 더 오래 되겠죠. 답답하고 이러니까 불러야 되고 뭐. 그죠? 그런 상태에서 배수관이 혈관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뽑았어요. 어떤 상태겠어요? 네, 이해하시죠? 다 올라요. 딱딱. 가수시부터 모든 것들이. 저희 고객도 거의 그랬거든요. 인슐린 주사 맞고 있는 고객도 그랬고
그냥 일반적으로 당뇨 있는 분들 극당부터 당뇨 전단계 이런 것도 다 그랬거든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물론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오르시는데 내가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그분이 그런 약을 드시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미리 안내가 되면 이분이 불안할 이유도 없고 아 그래 혜주한테 내가 들었지 그러고 전화가 와요. 병원 같은 데 올랐대. 괜찮아 언니 걱정하지 마. 괜찮아져. 그럼 본인 또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해요. 솔직하게. 네 이거 먹고 있는데 이거 올랐나 봐요. 묻는 것도 있어요. 이거 들고 가시는 것도 있었어요. 저희 고객님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되게 속불하셨어요. 뒤에 보더니 아 좋은 거 드시네요. 이랬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 나가시고. 그래서 편하게 잘 드셨는데 인슐린 주사 3대 맞는 언니도 있어요. 언니도 이제 언니랑도 좀 교식했는데 어쨌든 3대 맞는 언니인데 하루에 아침 15, 15, 25로 맞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분 또 이거 먹자마자 300까지 확 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제게 처음에 이거 권할 때부터 걱정을 많이 해서 내가 손 떨리면 어떻게 쓰러지면 어떻게 기타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컨디션이 좋으셨어요. 너무. 그리고 오히려 의사 선생님 그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수치가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자기가 약의 농도를 용량을 맞춰주기가 힘드신 거야. 하루에 맞아야 되는 인슐린 양을.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본인이 변비가 너무 좋아지시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그 용량을 지키면서 드셨고 지금 수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 사례예요. 그 한 달 사례가 생겼겠죠. 20살이에요. 20살 여자분이시고 1형과 2형 경계 성상이 있었어요. 평소에 2형 당뇨이신데 갑자기 1형으로 전환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분이 PM 주술을 다른 데서 들었어요. 다른 데서 들었는데 이분의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 중인 이분한테 PM 산정을 제가 권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분한테 그랬어요. PM 산정을 드시면 더없이 좋은데 리스토만 먹자 했어요. 왜냐하면 입원 중인 환자였기 때문에. 입원 중이신데 만약에 3종을 먹고 이 수치가 올랐으면 이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친구는 그냥 바로 1형이 됐을 거예요. 이 친구는 2형이에요. 2형. 당뇨 2형은 인슐린이 그냥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형으로 때려버리면 평생 이제 주사를 맞고 살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리스토를 하루에 6번 먹었습니다. 그냥. 근데 지금 얼마 전에 퇴원했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PM 주술을 먹으면서 어떠한 그분의 고객하고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제품의 양과 혹은 들어가야 할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별다른 누나는 얼마나 강의 잘해주셨어요. 나는 맨날 들을 때마다 놀란다니까요. 또 새로운 거 알았어 이러면서. 제품을 잘 알면 사실 이런 고정 공부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품을 잘하면 그거를 우리 적시적소 막 배우잖아요. 그때 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고객님한테 필요한 제품을. 그래서 이런 것들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겁내는 순간 눈동자에서 나오고 말에서 나와요. 진짜 고객님이 느껴요. 나는 진짜 전문가야. 다른 건 몰라도 PM만큼은 너보다 잘한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스폰서님이 항상 저한테 해준 얘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전달을 하면 이 부분은 의사쌤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 스템이나 상승, 여성 생리 시작 이 부분은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저희 뭐 최근에 사례도 있었고 한데 저희도 생리가 갑자기 왜 규칙적이신 분들이 불균형해졌다라는 얘기를 생각으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쪽은 제 고객님들은 콜라겐을 이제 뷰티를 집어넣었을 때 뷰티를 섭취하기 시작한 어느 시점부터 이제 생리 밸런스가 조금씩 달라지신 경우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3종만 먹었을 때보다. 그래서 뷰티가 확실히 아까 뭐 방광염, 전립선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70%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히 그런 작용을 많이 하는구나.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제품력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PM 먹기 전에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자궁 양쪽에 피를 뭐 말리자 의사 선생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자고 저저저저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뷰티를 먹었는데 뷰티가 너무 맛있잖아요. 사실 맛있지 않나요? 네. 뷰티를 하루에 한
서인아 사장님보다 좀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분 애써 먹잖아요. 네, 저는 좀 더 먹는데 그 정도로 먹고 있는데 제가 그 생리가 오로 아기 낳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아기 낳고 나서 오로라는 게 나오죠. 찌꺼기. 그것처럼 처음에 한 2달 했어요. 2달 하고 좀 있다가 조금 깨끗해지고 한 몇 달 생리도 안 하더니 또 몇 달 또 생리하더니 난리로 혼자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예쁘게 잘 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원래 하는 대로. 근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피임약을 복용한 날 어디 여행 간다고 피임약을 복용했을 때 그걸 끝나고 나서는 정말 썩은 피로였더라. 오로가지 이렇게. 네. 그래서 피임약 먹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임 주스 먹으면서 내 난소의 좌우가 번갈아 가면서 생리를 하는데 그 생리가 예쁘게 잘 나오면 좋죠. 혈액순환이 잘 돼서 찌꺼기도 배출이 잘 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주스를 먹으면서 그런 찌꺼기도 빼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생리가 지금 아직 12가 아닌데 왜 나와? 찌꺼기 나온 거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폐경이신 분들이 다시 생리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한지 얼마 안 된 1년 미만이신 분들 거의 하시더라고요. 다시 생리를. 근데 그런 분들도 나중에는 다시 안 하시는데 폐경을 겪는 그 기간 동안에 덜 나왔던 그런 것들을 다시 빼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여성계 질환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체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갈증. 몸에 수분이 부족한 사람은 보통 호전 반응이 심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100%입니다. 진짜.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없다는 건 내가 늙어간다는 거예요. 내 몸에 물이 없다는 거. 우리 애기들 되게 축축축축 하잖아요. 계속 뽀송뽀송하고. 근데 늙어갈수록 어르신들 보면 건조하죠. 그래서 갈증은 내가 내 몸이 보내는 사인 같은 거예요. 배고픔처럼. 영양이 필요하니 배고픔이란 사인을 보내죠. 근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이 시간에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갈증은 피가 팍 나잖아요. 그냥 물 드시면 돼요. 근데 차 이런 거 물 아니에요. 알죠? 그것도 하나의 음식이고 순수한 물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물. 우리 몸은 물로 다 거의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특히 혈액은 90%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 운반해줄 애가 없어요. 뭘로 운반할 거예요? 물이 부족한데. 아무리 좋은 피임 주스를 먹는데 내가 물이 없는데 어디서 머리 끝 발끝까지 대포 곳곳 미토콘드리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다 꽂아주겠어요. 정말 물 많이 드셔야 되고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드셨던 분은 아마 세포가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더 나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체킹을 꼭 해주셔야 돼요. 고객님들은 처음에 PM 주스가 좀 적응될 때까지. 근데 그거를 대부분 고객님들이 물 잘 드시고 계세요 하면 나 진짜 많이 먹어. 너무 잘 먹는데 살면서 이래 물 많이 먹은 적 없어 이래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양을 체킹해줘야 돼요. 그분의 소변색까지. 소변색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분의 소변색이 주스 먹었어. 나 좀 진하게 노란색을 넣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 2절이 있죠. 당연히 이제 주스가 주황색인데 진하게 노란색이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신 물, 우리가 먹은 음식은 대부분 대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비출되는데 보통 3일 걸린다고 평균적으로. 우리 비우기 3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정말 잘 드신 분들은 피임 주스 외가로 먹어도 소변색이 약간 투명해요. 연노랑이에요, 연노랑. 그래서 물 색깔을 체킹을 하시면 오줌 소변색을 체킹을 하면서 그분이 정말 물을 얼마나 드셨는지 아까 지금 말했죠. 짠짠 하라고 했잖아요. 물. 그렇게 하시면 이분이 호전도 좀 덜 겪으면서 혹은 왔어도 스무스하게 좀 덜 아프게 즐기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잠이 오지 않는 경우 뇌의 영양이 공급되면서 뇌가 균형을 맞추려는 호전반응이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희 PM 제품은 정말 밸런스를 맞춰가는 제품인 것 같다. 내가 좋은 쪽으로 그리고 나쁜 것을 몰아내고 내 몸이 딱 중심을 잡을 수 있게 균형을 맞춰주는 제품인 것 같은데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 좀 겪으셨나요? 고객님들 중에? 나 잠 안 오더라고요. 네. 어떤 경우였어요? 대부분? 그냥 무조건 잠 안 온대요? 저희 고객님들은 간혹
액티바이즈가 좋다 하니까 액티바이즈 밤에도 막 먹어. 나는 원래 잠을 잘 안 잤기 때문에 그냥 먹거든요. 근데 이번엔 내가 막 먹으니까 해줄 먹으면 다 좋아지면 저렇게 살 빠지나 봐 이러고 막 먹는 나 밤샜다 이러면서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때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좋은 것이 들어오니 내 세포들이 춤을 추는구나. 밤새 파티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 언니 즐겨 같이 놀아.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그런 경우도 있고 즐거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세포들이 춤추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세포들이 굶주려 없기 때문에 세포를 장기를 재생을 하러 가죠. 많은 영양분과 산소와 많은 모든 것들이 그 애들에게 오장육부에 포커스가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통제를 하는 컨트롤터는 어디죠? 뇌잖아요. 뇌가 일시적으로 가동을 못하는 거기까지 갈 뭔가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해진다 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인지했던 거는 저희 큰애가 선천성 심장병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선천성 심장병이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장을 재생을 해야 되니 심장이 피가 새잖아요. 지금 피가 새잖아요. 심장세포가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아이가 안 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물론 지금 현재 현역 1급으로 군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때문에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진짜 작기는 해요. 우리 둘째는 보디빌딩을 하셨는데 이 친구는 작아요. 네. 그래서 나는 내담에서 그렇다고 하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나한테 한 말들이 있거든요. 문풍지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바람 쐰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다. 다만 많은 이 아이가 먹는 에너지가 글로 간다는 거 있죠. 그때 우리 아이가 무슨 검사를 했었냐면 중금속 검사를 했었어요.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픈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금속 검사를 해서 머리카락을 떼서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에다 검사를 해서 결과지가 한 달 걸려서 왔어요. 그랬더니 카드류, 수은, 수치가 너무 높은 거야. 올라가. 네, 근데 의사 선생님 또 의아하니까 나한테 물었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뭐 하긴요, 집이 일하는 아줌마지 이랬어. 근데 이제 환경을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집이 주유소잖아. 저희 집이 주유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전기, 내가 뱃속에서부터 먹고 있었던 것들, 내가 마셨던 공기, 물, 그리고 꼴에 건강의 물기라고 툭박 갖고 있는데 그거 다 유전기 안 제거 먹은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미토콘드리아가 유전되는 것이죠.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오래하게 간 거지. 그러니까 나나 너나 똑같이 중금속 오염이니까 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자가 면역에 문제가 생기고 이 친구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리스토가 잘 뽑아주잖아요. 이 친구 군대에 있죠. 지금 나한테 어느 날 카톡 왔어요. 엄마 서갑장에 리스토 봉지가 있어. 우리 중국도 피해 먹나 봐. 그러면서 리스토가 면역에는 보내달라 했어요. 왜냐면 아침에 파워 먹기에는 너무 꼬뚝 새벽에 뭐 야간 행운이 너무 많대. 못 챙겨 먹겠대.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경우 즐겨주세요. 내가 지금 내 장기들이 뭔가가 살아나려고 많은 영양분들이 특히 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간이랑 장이랑 그런 곳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 조금 하부에 있잖아요. 위까지 뭔가가 도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좀 잘 풀어서 고객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분들도 또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밤에 잠 안 오면 같이 밤새 카톡 해주세요. 자, 기침가래. 저는 사실 기침가래는 저는 별로 겪지는 못해요. 저희 고객님도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우리 직대 파트너님 한 분이 세다방 2번 연거푸하고 나서 갑자기 기침을 못 멈췄어요. 이분은 세일즈 하시는 영업사원인데도 불구하고 기침을 너무 하시고 본인이 힘들어 죽을 정도인가요. 그래서 괜찮니? 하니까 언니 죽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 그러고 굴러. 언니 죽을 것 같아요. 굴러. 이러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제가 뭘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아이비랑 오메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하게 타서 먹이고
오메가 먹고 나서 10분 뒤에 액티 한 잔 다시 먹이고 제수추랑 그 제수추 한 10스푼을 조금 미지근하게 탔어요. 10스푼 미지근하게 타고 액티 좀 타고 처음에 먼저 뿌려놓고 입안에 그렇게 해서 시간차를 두고 먹였는데 이거는 불화 아닙니다. 그 옆에 직원들이 같이 그래서 기침이 진짜 거짓말고 한 10분, 20분 멈췄어요. 그래서 애가 억수로 또 호들갑을 떨면서 주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또 ATC에 또 반했잖아요. 제가 저번 달에 또 반하고 또 반하고 진짜 반해요. 그래서 기침 가래는 사실 폐가 약하신 분들 특히 많이 오는데 사실 우리 이 부분은 폐가 약하다는 분들은 위장기관이 다 안 좋아요. 위장기관도 다 안 좋기 때문에 고객님들 한번 잘 보세요.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 만성소화불량이 있으시고 위염도 있으시고 간혹 가다가 위궤양도 있으시거든요. 보면 그래서 확인을 한번 잘 해보시면 그것들이 연결되어야지 우리 몸이 각계 전투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를 하시잖아요. 내 몸은 더 조직적인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잘 알고 연결고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다 대비되어 있습니다. 심장 두근거림 막혀있던 혈관이 뚫려 부족하던 혈액을 보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PM 주스 먹었죠? 그죠? 그 PM 주스 역할이 뭐죠? 지금 빨리 아주 빠르게 세포 속에 전달을 해야 돼요. 지금 100m 달리기를 거의 신기록 갱신하듯이 5초대로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벌렁 안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지극히 정상인데 문제는 내가 협심이 있어, 부정맥이 있어, 스탠드를 박아서 무섭죠. 그죠?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두근거려도 그냥 두근거리는 거다 정도예요. 땀나면 땀나는 거다 이 정도. 근데 기저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운도 오죠. 이걸로 내가 지금 병원 가야 되나? 이 두근거림이, 벌렁거림이 안맞춤 오잖아. 이러다 내가 쓰러지고 오잖아. 괜찮더라는 거죠. 다행히. 그래서 거의 부정맥이라든지 스탠드 박으신 분들 저 고객님들이 있는데 다 이거 오셔요. 다 오시고 다들 그렇게 호소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물 먹고 좀 릴렉스하게 이게 사람의 마음에 플라시보 효과도 많은 부분 작용하거든요. 조금 편안하게 가지시면 금방 가라앉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나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뮤로겐을 먹었을 때 이게 조금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뮤로겐을 먹고 나면 이게 명치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찌릿함이 이렇게 돈다 해야 되나요? 이렇게 타고 가요. 그러면 어깨 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경우 있죠. 그게 위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단순하게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위장기관도 약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췌장이라든지 그런 데 검사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약한 부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PM이 우리가 아픈 곳, 아팠던 곳, 아플 예정인 곳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까 그 혜린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아플 예정인 곳도 찾아줍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간다는 거 그거를 그렇게 급량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시고 내가 뭔가 증상이 나서 괜찮다. 근데 이건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촉이 와요. 사실 느낌보다 아니라 조금 옵니다. 그러면 같이 가셔도 돼요. 같이 가셔도 되고 그분한테 편하게 너무 못 버티겠다. 편하게 다녀오세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이러이러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러이러해서 이럴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도 편안하게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저한테 피드백을 잘 해주세요. 갔더니 의사가 이러는데 그 의사 못 때리셨냐? 이러고 그래서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토 증상 이거는 사실 말할 거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 해다방은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필수 코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독소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구토 및 구역질이 날 수도 있다. 건강기능식품 구토 증상은 매우 드문 우전입니다. 여기에서 이건 책을 발췌한 거거든요. 책에서는 드물다 했는데 그 책을 쓴 저자님은 아마 경험을 별로 못 해보셨고 PM을 안 드셔보셨으니까 드물다고 하신 것 같아요. 흔합니다. 사실 흔하고 저희는
해다방 할 때 기본 뭐 세 번은 기본이고 아까 혈회전은 아니고 설사처럼 기본적으로 구토도 많이 해요. 저랑 통화하다가도 핸드폰 치고 던지고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구토는 많이 해요.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어왔습니까? 그죠? 독소는 말할 것도 없고 저 같은 경우도 만성위염이어서 비스토가 참 먹기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수로 먹어야 되죠. 왜? 우리 지금 주유소도 하고 중금속도 있고 나는 아이언맨처럼 슈트로 싸고 싶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피해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방어막을 내가 지금 아이언맨 슈트를 하나 입었다니까. 근데 아직 전 세포를 못 쏴주고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겠죠. 2년 넘게 먹었어요. 지금 2년 넘게 먹었지만 충혈은 상당히 덜 되고 있고 피로는 덜하고 제가 오늘 지금 태백에서 왔어요. 아침부터 기차 타고 지상 기차 타고 지하 기차 타고 여기 왔어요. 우리 동네는 KTX 이런 게 없어서 오만하고 막 치키볶고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 구토가 저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처음 PM 전자했을 때 구토했을 때 되게 놀랐어요. 저도 왜 하지? 나는 위가 그렇게 안 좋아요. 저는 만성위염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토까지는 안 했는데 할 뻔은 있어도 근데 그들은 하더라는 거지. 근데 하루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게 아니야. 뭐 세 번, 네 번 막 이래 하는 거지. 쟤 죽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탈수도 없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구토하는 그 순간만 힘들 뿐인 거야. 그래서 제일 빠르게 독소를 배출하는 출입구가 입일 뿐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설사가 제가 뭐라고 했죠? 제일 가까운 구멍으로 나간다 했잖아요. 이 친구도 위가 약하니 간이 안 좋으니 제일 가까운 구멍으로 나간 게 그냥 입인 거예요. 빨리 빼야 되잖아. 여러분들 토사강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안 좋은 거 먹은 거 먹어서 토사강난 걸려보신 적 있으시죠? 없나? 없으세요? 있죠? 위로도 뱉어내고 밑으로도 뱉어내잖아요.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안 좋은 걸 빨리 빼는 최고의 방법 구토입니다. 그래서 구토하고 나면 그분들한테 한번 다 물어봤어요. 이런 분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개운하다 하시고 오히려 구토하고 나서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따뜻한 물 좀 먹으면서 조금 인백성이 있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구토 있으면 그냥 막 이렇게 방치하지 않잖아요. 그 고객님들은. 그래서 그렇게 케어했을 때 그분들이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시나요? 이만큼 몇 배 쓰니까 이제 좀 괜찮으신 거예요? 많이 괜찮으셨어. 괜찮아. 이러죠. 근데 이렇게 구토하고 난 날 다음날 이분들 보셨어요? 피부가 되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나는 제 고객님 중에 전화 와가지고 난리친 적 있었어요. 언니를 지금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탱탱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해당하는 약속을 한 적인데 아니라고. 그 정도로 피부 톤이 달라지더라고. 근데 사진을 찍으면 안 돼. 사실. 그러면 목이 쉬거나 벌겋게 붓고 가려운 증상. 사실 제가 만성위염으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거는 좀 가지고 있는 질환이기는 해요. 그래서 항상 말을 지금도 많이 하면 목이 이제 이렇게 달라붙어요. 모관이. 그리고 항상 그 모관에 분지포가 있는 거 전문가가 실까실하면서 식도가 좁아지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피해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요 정도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목 잠겨서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기관지 식도염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갑상선 쪽에 약하신 분들도 이렇게 목 주변이 빨갛게 많이 되고 그리고 그런 가렵다고 많이 하시는데 가려움은 일단 주로 경피독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독소들이 간에 있는 독소라든지 장에 있는 독소들이 특히 약물에 의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거의 가려움을 동반을 하더라고요. 몸에서 냄새 난다. 저는 이거를 뭐 그렇게 겪지는 않았는데 제 주변 파트너 사람들은 좀 많이 겪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담배 냄새를 많이 호소하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씻고 또 씻고 했는데도 난다는 거죠. 근데 냄새 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인지하는 거잖아요. 타인은 못 느낄 수 있어요. 나 혼자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저는 약간 물 비린내 그 물미역 같은 그런 냄새가 났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뭐 대장 내시경 맛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소가 보통 피부 있죠, 피부 밑으로 피하지방 쪽으로 많이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땀구멍으로도 독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피임 주스 마시고 구내염이 많이 더 심해졌다, 뭐 안내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좀 지나면 다 괜찮아지셔요. 두통, 산소 부족 이건 아까 장이 오지 않은 거랑 좀 일맥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거의 두통이 좀 많이 오긴 하죠. 특히 뭐라 해야 될까, 어지럽증 그런 거, 특히 두통보다는 어지럽증이 조금 더 많죠. 어지럽증이 좀 더 많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산소랑 이런 것들이 끝까지 딱 가줘야 되잖아요. 목의 혈관 구석구석 끝까지 아직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균형탕 좀 드시면서 좀 편하게 릴렉스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고, 그 나이가 있으신데 우리가 뮤노긴을 이제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런 분들은 콜라겐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혈관이 갑자기 너무 확장이 확 돼도 이분이 혈관 탄성도가 낮으시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뮤노겐을 좀 드시면서 탄력도를 조금 가지고 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흉통 이것도 폐나 심장 쪽이 약한 분들이 많이 아까 우리 심장 두근 그림하고 같이 오는 부분이에요. 보통 여기서부터 같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위가 약하신 분들은 명치 여기서부터 시작을 많이 하죠. 쓰림이 속쓰림 같은 것들이. 그런데 흉통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오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것들이 이제 폐나 심장 부분을 재생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통증이, 왜냐면 혈관이 확장되면 백혈구나 효소들이 그쪽에 몰려가서 전쟁을 치르죠. 전쟁 치르는데 전쟁이 조용하게 치니까 난리가 났기 때문에 통증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졸림, 무기력증, 나태함 이런 것들도 세포 재생할 때 오는데 여러분들이 감기 몸살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축축 처지죠. 축축 처지고 감기 몸살 걸렸을 때 병원 가면 수면제 처방해주잖아요. 왜요?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때 쉴 때 재생이 잘 돼요, 절대.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졸림, 무기력, 나태함 이런 거 왔을 때 내가 그만큼 왔을 때는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 복수하셨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동안 비를 뚫고 오셔서 지금 졸립죠? 네,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오는 거고 이 강의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전부 다 드시고 한숨 주무셔야 됩니다. 알겠죠? 더더구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게 산성 체질이신 분들이 알칼리로 변하는데 내 몸이 체질이 지금 크게 변하는데 당연히 어떻게 하면 조금 쉬어야 속도가 붙겠죠. 재생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강제적으로 내 뇌에서는 너는 쉬어야 됩니다. 주무세요. 그러죠. 그럴 때 이제 졸림감 무기력증이 오고 이게 대체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관절염 있는 분들은 거의 와요. 거의 오시고 오실 때 주스 맛도 조금씩 변해요. 주스 맛도 변하고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날 주스 먹었는데 똑같은 PM 주스 3종을 먹었어. 근데 어느 날과 어느 날이 다를 수 있어요. 한번 체킹해보세요. 그죠? 다른 날 있죠. 그날의 컨디션, 내 전날에 무엇을 먹었느냐. 돈가스 이런 거 먹으면 다음날 PM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그런 네. 체킹을 해보시면 다음날 내가 꾸준히 해야 돼요. 주스 맛이 미미했다. 난 내일 졸겠는데 이렇게. 알겠죠? 자, 머리가 무겁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부종 정말 많죠. 이거 중요하죠. 아까 갈증하고 인맥상통인데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우리 몸의 모든 청소기관들, 간, 장, 신장, 우리는 pH 농도도 맞춰야 되고 항상성도 있어요. 늘 뭔가 딱 유지를 하려고 해요. 좋은 쪽으로.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물을 안 먹어봐요. 지금 쓰레기물을 재활용하고 있어요. 재활용할 게 없어서 지금 쓰레기물을 재활용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에 가지고 있던 어떤 물들을 저장을 하려고 해요. 왜? 안 넣어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일 넓은 부위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부종이 와요. 부종이 오면 사람들이 살쪘다 해요. 대부분이. 근데 이거는 물만 보충을 정말 잘 해주시면 금방 없어집니다. 부종은. 그리고 변비도 같이 없어지고 피부도 예뻐지고
일석삼조예요. 그래서 물을 잘 드시면 되는데 부족은 세포 속에 잠재워졌던 독소가 혈액으로 빠져나오면서 배출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물을 많이 필요한데 물을 너무 안 주니까 가다 녹으니까요. 이분은 나른 걸 안 주네. 미리 저장해 킥 해놓는 거죠. 킥. 그래서 써야 되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침, 땀, 소변, 대변 이런 데 나가는 게 기본 2리터라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원래 모든 사람들 8리터 8잔 2리터 드세요는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그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족 물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코피는 저는 별로 못 겪었는데 이제 축농증 이런 분들 그리고 비염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코피가 좀 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코 여기 눈 바로 밑에 여기가 혈관이 엄청 모여 있죠. 그래서 코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러잖아요. 출혈량이 많아서. 그래서 애기들 코 함부로 파지 말라고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이 코 혈관이 많기도 하지만 약하기도 해요. 코 조금만 파다 보면 코피 조금씩 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고 튼튼하게 교체되면서 사열 같은 거, 어열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소변의 거품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당뇨 환자들한테서 많이 겪죠. 거품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냄새도 같이 많이 나거든요. 그분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소변에서 냄새도 엄청나요. 달콤한 향이 날 수도 있고 되게 비리게 되나요. 근데 중금속이 좀 높다든가 간이 안 좋다든가 혹은 암 환자들은 되게 역하게 비려요. 냄새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킹할 수 있고 초록색 관련된 초록변이라든지 초록 소변 같은 경우는 거의 대체적으로 중금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고객님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체온 상승 땀 이거는 우리가 액티를 먹어도 그렇고 파워를 먹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체온이 상승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고마운 일이고 근데 이제 지나치게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발만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발 밑에만 선풍기 들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는 되게 너는 얼마나 좋냐. 머리부터 발끝인데 발부터 따뜻해졌다니 너는 발끝까지 혈이 뚫려서 열이 간다는 거 너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확실히 그렇게 체온이 끝까지 잘 가니까 체지방 분해도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신경통, 요통, 관절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통증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보내는 시그널인 거야. 통증. 그죠? 우리가 이렇게 다쳤어. 아파. 이게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아프서 인지를 보내주니까 전기 신호를 보냈으니까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경통은 말 그대로 신경 부위예요. 특히 대상포진 오신 분들, 그죠? 대상포진 왔을 때 처음 오신 분들은 대상포진 오면 바로 병원 알아서 가시는데 우리한테 전화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대상포진 오면 가시는데 두 번 오시는 분들 이제 전화가 왔어요. 대부분 대상포진 왔다고. 근데 이런 분들이 그 두 번째 오신 분들은 기저에 보통 띠를 두르면서 좀 많이 오시죠. 그죠? 어떤 등 쪽이나 이런 부위에. 근데 다리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오세요. 좀 특정 부위 동그랗게 온다는 거는 포진같이. 그렇게 오시는데 약하게 오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포진 형태로. 근데 이 부분이 약하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이비를 발라주니까 이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아이비를 한번 하시고 주무실 때 리스토랑 아이비를 같이 마시기 전에 지금 예를 들어 리스토 이렇게 탔죠. 그러면 접시에 조금 부어요. 그리고 아이비에 한 몇 번 뿌려. 그리고 화장솜으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먹고 자야지. 그러면 이게 가라앉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수술을 앞두신 저희 고객님이신데 이분이 원래는 피해 먹을 때 여기가 부풀었겠죠? 요 손처럼. 근데 피해도 먹고 5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피멍이 올라왔어요. 근데 내가 이분한테 피멍이 올라올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해당을 끝나고 나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엄지 이렇게 동그랗게 띠로 테두리로 멍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사진 넣었는데 안 보여 사진이. 그래서 그냥 이분 사진으로 대체했는데 이렇게 멍이 올라오고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은 수술을 보류한 상태예요. 지금 보류한 상태고 어깨 회전근개도 같이 부드러워져서 모든 수술을 지금 현재 보류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갤림핏을 엄청 먹고 갤림핏 떨어지면 딸한테 전화하고 지금 뭐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몸의 모든 면역이 무너지신 거예요. 되게 마르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말랐다 이렇게 딱 싶으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멍이 많이 올라요. 제가 저번 달에 왔을 때 여러분들 몇 분 보셨죠? 멍 올라온 거. 저도 막 얼굴, 팔, 허벅지 멍 막 올라왔는데 제 산하 파트너 사장님 같이 있는 막 팬이 막 이렇게 왔잖아요.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어떤 형태로도 멍이 나올 수 있어요. 어디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지금 눈이 가라앉으니 나처럼 허벅지로 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신랑 같아. 왜 임신하면 남편이 입덧한다잖아요. 그 파트너 사장님이 지금 막 그러니까 적당 오더라고요. 내가 못나니 가는구나고. 그래서 질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호장이 또 비슷하게도 나오더라고요. 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자, 몸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관절염 있으신 분들 옵션으로 와요. 꼭 오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그냥 오더라고요. 관절염 있으신 분들 몸살 오고 그 뒤에 오한 오고 오한이 너무 추워해요. 뭐 저기 뒤에 계신 이자 사장님도 뭐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뜨시고 하시는데 19세 그 아토피인 그 남자친구도 몸살 오한해서 학교를 못 보냈어요. 학교를 못 보냈는데 그 친구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진짜 전기장판 위에 입을 그거를 덜덜덜 말아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말고 근데 나중에 너무 발시려하니까 드라이기를 살짝 발 앞에 이렇게 해주는 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잠깐의 그런 요행도 그 친구가 의전을 좀 이겨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는 주스 맛도 진짜 편해요. 정말로. 특히 코로나 걸렸을 때 몇 시간 주스 맛이 달라요. 몇 시간 주스 맛이 다르는데 주스 맛이 딱 좋아진 그 시점에 열도 내리고 기침도 잦아들고 그래요. 근데 더 웃긴 건 저희 산하 파트너 사장님이 내가 예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맛이 다르다 주스 맛이. 근데 자기가 주스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밥처럼 먹는 친구인데 PM 주스를 갑자기 맛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출장 가는 길에. 그래서 약국에서 코로나 시트를 사서 금방이면 확진이 나고 그래서 차 돌려가지고 집에 갖다 대고 그런 경우. 가려움, 두드러기, 피부, 염증, 부스러기 이거 많이 겪으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피부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가려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종기가 뭔가 올라왔는데 나중에 이제 스폰서님들 말씀으로는 그게 중금속이 올라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책을 봤더니 딱 그래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토피도 많았고 또 약도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이거는 저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사진에 잘 안 보이시는데 나중에 가까이 와서 한번 보세요. 온몸이 얼굴 빼고 두드러기가 2배를 했어요. 진짜. 근데 이것이 우리 어머님이 고지혈약도 딱 끊고 모든 것들이 몸이 정상이 된 어느 시점에 한 달 지났을 때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지껏 그녀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먹었던 여러 가지 아토피약 그리고 정형외과약 그런 것들이 약독에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저희 아들 친구 아까 계속 거론되고 있는 19세 남자아이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상면자고 이래서 지금 얼굴 공개는 좀 그래가지고 제일 만만한 발사진으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4월 5일부터 PM 주스를 먹었어요. PM 주스 먹었고 해다당 형태로 먹었고 간간히 중간중간에 비우기를 이제 사이클을 이렇게 해서 그 해다가 구이를 한 게 아니라 비우기만 이렇게 3일 이거를 좀 텀을 두고 했거든요. 왜냐면 학교를 가기 때문에 급식도 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4월 5일부터 먹었는데 1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보름 지났을 때예요. 보름
하루를 지났을 때 이게 발 전체가 도배되어 있어요. 온몸 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된 발이 지금 5월 2일 거의 없죠. 그리고 이게 6월 2일인가 그때 제가 여기 왔을 때 전날 사진이거든요. 네, 전날 사진인데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때 내가 6월에 저번 달에 왔을 때만 이 친구가 쇄골부터 해서 여기 위로는 건선 홍반이 남아있어서 빨갛게 얼굴이 간열이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이 친구가 거기에 다 빠졌어요. 다 빠져가지고 우리 아들만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일반인 됐어요. 일반인 됐어. 네. 그래서 PM은 사실 이제 끝인데 PM 주스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은 원료로 명품이잖아요. 원료 자체가 좋은 원료로 아까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MTC가 없었다면 이 원료도 필요가 없겠죠. 좋은 원료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TC 공법을 이용해서 그 좋은 원료가 내 몸에서 얼마나 흡수를 잘 시키느냐, 그것이 와서 내 몸에서 얼마나 역할을 잘하느냐, 그리고 밸런스를 잘 맞춰주느냐, 그것이 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이루어주는 게 PM 주스입니다.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건강기능식품 중에. 그래서 수십 년간 여러분들이 먹어왔던 모든 것들이 찌꺼기와 이물질들을 청소를 하려면 당연히 대청소가 들어가는데 한 번에 끝낼 수도 없을 것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거기에 약간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집 청소한다고 내가 안 하고 말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온 거는 빨리빨리 치우면 됩니다. 빨리빨리 치우면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PM 주스가 내 몸에 들어가서 그 친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조금 다르다는 거지. 그 순위는 조금 다르니까 그거는 인지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제대로만 드시면 돼요. 잘 말고 제대로 드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